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먼저 치아가 시린 이유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이 치아가 시린 이유, 제가 네. 최근에 많이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이 정말 치아가 시릴 때가 있습니다. 대체 치아가 시린 이유 뭘까요? 저희가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보통 치아에서는 어떤 느낌도 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아가 시린 느낌이 났다, 이 말은요, 치아에 뭔가가 지금 상처가 났다는 말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피부가 어떤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상처가 났을 때 시리잖아요. 네. 치아 역시 마찬가지죠. 치아의 속 부분이 뭔가에 노출됐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시렸던 이유도 잇몸 내려앉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걸 겪었는데, 자, 오늘 살펴볼 이 치아 시림. 원장님 말씀대로 치아의 속부위가 노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아의 구조를 먼저 알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치아는요, 저희 보통 범랑질과 상아질, 신경방,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좀 이제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범랑질과 상아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랑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범랑질이라는 건요, 무기질 성분이 전체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그리고 석회화가 잘 되어 있는 경조직, 단단한 조직인데요. 범랑질 자체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네. 이 범랑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이 하거나 아 할 때 보이는 치아 있잖아요. 예. 치아의 가장 바깥면, 그 바깥면이 범랑질이거든요. 그래서 씹는 면이 이 범랑질 가장 두껍고요. 치아의 목 부위, 그러니까 잇몸 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범랑질은 제가 좀 전에 신경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범랑질 가장 96%를 차지하고 바깥쪽 부분인데, 그럼 이 범랑질이 아니라 상아질에서 통증이나 시림을 느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범랑질을 뚫고 더 들어가면요, 그 치아 안쪽에는 상아질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신경방을 둘러싸고 있는 경조직이고요. 무기질 성분이 좀 전에 범랑질은 96%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아질의 경우는 7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유기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범랑질에 비해서 좀 덜 단단하고요.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아질 안에도요, 혈관이나 신경은 없습니다. 대신에 신경방에서 범랑질까지 이어지는 조그만한 관이 있는데요. 이걸 보통 치과에서는 상아세관이라고 하고요. 이 관 때문에 감각을 느낍니다. 상아세관이라는 것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네. 저 말씀을 들어보면 이 범랑질과 상아질 살펴봤는데 둘 다 모두 신경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범랑질에서는 감각을 느낄 수 없고, 그렇다면 상아질에서는 어떻게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참 신기하죠. 둘 다 신경이 없는데 범랑질에서는 감각을 느낄 수 없고 상아질에서는 감각을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상아질 안에 상아세관, 조그마한 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관 속에는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요? 네, 그래서 이게 외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관 속의 액체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시린 증상이나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치아가 시린 이유가 범랑질이 닳아지거나 없어지면서 상아질 부분이 노출돼서 시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범랑질에 둘러싸여서 보호되어야 할 상아질이 노출이 된 것 때문에 대부분 시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다른 이유로는요, 좀 전에 잇몸이 내려앉아서 시린 증상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른 원인인데요. 다른 원인으로는요, 뿌리가 노출되어서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노출되어서 시린 경우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상아질이 노출이 되거나 잇몸 뿌리가 노출되어 시린 경우 어떻게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린 증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상아질이 노출된 경우에는요. 이게 상아질이 노출되었다? 그러면 상아질을 보호하고 있어야 될 범랑질이 닳아지거나 깨졌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만약 잇몸이 내려앉아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요. 그 뿌리에는 어떤 접착제에 의해서 인공 재료가 붙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각 과민 처치제라는 시리지 않게 하는 액체나 크림을 도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상아질이 노출돼서 이가 시린 경우에 메꾼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메꾸는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상아질이 노출되었을 때 그 부분을 메꾸는 재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저희들이 GIC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건 레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흔하게 예전에는 치과에서 충치 치료할 때 아말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말감으로 치료하는 치과나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네. 아말감 같은 경우는 수은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 재료로요. GIC라는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말감에 비해서 강도는 낮지만 이게 치아 색상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비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레진으로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접착제를 사용해서 치아에 붙이거든요. 그런데 GIC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후에 탈락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GIC는 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GIC 자체가 약간 치아 끈적끈적. 상아질과 자체적으로 붙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IC는요, 저희 아이들 치아 충치 치료할 때 자주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어차피 빠질이니까 유치는. 네네. 그런데 제가 이게 레진에 비해서 강도가 좀 떨어져서 어른들 영구 치아에 씹는 면에 사용할 때는요. 식사하시다가 좀 깨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GIC라는 게 레진에 비해서 접착력이 낮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대부분 치료를 할 때 레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치과 치료 부분만 생각을 하면요. 레진이 GIC에 비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시림 증상이 나타나서 봤더니 좀 패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레진으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개나 2개 정도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치아가 여러 개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6개나 있었어요. 네, 이렇게 뭐 6개, 10개, 20개 이렇게 된다고. 네,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레진이라는 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있어요. 좀 나가요. 저 6개 치료 아무 생각 없이 비용도 안 물어보고 레진 치료로 했다가 6개를 꽤 많은 카드값이.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GIC로 전부 다 일단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부분에서 다시 다 탈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1개나 2개 그렇게 해서 탈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치아에는 힘이 많이 집중이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레진으로 이제 치료를 권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죠.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자, 이 치아가 시린 이유 중에 하나인 상아질이 노출될 때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치아가 시린 이유 중에서 뿌리가 노출된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뿌리가 노출될 때는요. 좀 전에 뭐 GIC나 레진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진 않아요. 이때는 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이때 코팅을 하는 재료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게 저희들이 불소. 보통 아이들 치아 썩지 않게 불소 도포 해주잖아요. 네네. 그 불소가 치아랑 좀 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소를 침착시키는 치료를 하거나 그런데 이 불소라는 게 치아랑 붙어 있다가 다시 또 탈락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요. 은이온입니다. 은이온. 네, 이제 은이온으로 구성된 저 이제 치과 재료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이 재료를 치아의 뿌리에 코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치아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분을 크림으로 만든 또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을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크림식으로 치아에 도포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죠. 네. 네. 자, 오늘은 치아가 시린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좀 전에 언급해준 두 가지 이제 시린 원인 이외에도 혹시 다른 원인으로 시릴 경우도 있을까요? 네. 단순히 상아질이나 뿌리가 노출되는 원인 말고도요. 충치가 심해져서 치아가 시릴 수도 있어요. 물론 또 치아에 금이 가서 시릴 수도 있고요. 치아가 시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시릴 때 무작정 참지 마시고요. 치아가 시리다는 건 무언가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기 때문에요. 치과에 가셔서 진단받고 꼭 그 진단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가만히 두면은 뭐 나아지겠지 하면 나중에 더 크게 아프더라고요. 네, 조금 시릴 때 빨리 치료받는 게. 네, 저희 몸 조직 중에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가 다쳤을 때 우리 몸은 다 회복이 되잖아요. 네. 회복이 안 되는 그 조직 중에 하나가 치아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제 가족인데 제 네. 형이 네. 치아가 썩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걸 참으니까 한 몇 개월 뒤에는 자기가 아물었다 생각했는지 네. 그 썩은 치아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치과 네네. 안 가더라고요. 저는 맨날 가라 그러는데 이게 치아라는 게 통증만 없어지는 거죠. 저희 몸이 방어를 합니다. 제가 치아 성분이 범랑질, 상아질, 신경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치아가 썩으면 범랑질이 사라져요. 그러면 상아질이 노출이 되잖아요. 상아질이 노출이 되면 시림 증상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방어를 합니다. 좀 전에 제일 바깥에는 범랑질, 그 안에는 상아질, 그 안쪽에는 신경방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경방이 점점 줄어듭니다. 신경방이 줄어든다. 그래서 상아질이 점점 더 두꺼워져요. 네. 외부에서 그러니까 충치균이 침입을 하니까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성을 쌓는 거죠. 방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이 방어를 하면 통증이 좀 사라졌다가 다시 충치균은 공격을 해서 더 상아질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때 좀 싫어요. 아파요. 그러다가 우리 몸이 또 방어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우리 치아가 집니다. 결국 빠질 정도로 이젠 악화되는 건가요? 어느 순간 극심한 통증이 딱 오거든요. 그때는 신경방까지 충치균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빼지는 않고요. 신경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치아를 살리고요. 이제 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이제 빠른 치료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질환 전반에 걸친 상담 전화 문자와 함께 시린 이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